대한민국 은퇴자들은 집에 대한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집착이 강한 만큼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청이 60세 이상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77.2%에 달했고 금융자산 비중은 19.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산 구조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재산은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는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이라도 처분해서 좀 여유 있게 살아보라고 하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건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냐며 절대 집만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집을 처분하면 당장 길거리에라도 나앉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이 나이 먹어서 집 한 채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허하고 불안한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깡통 할아버지로 불렸던 70대의 이 씨가 있었습니다. 공과금 낼 돈이 없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음식은 깡통에 불을 데워 먹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고 있어서 화재가 날까 두렵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독거노인입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공사장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집은 그가 가진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집 외에는 수입도 없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극심한 빈곤 상태지만 그는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그래도 엄연히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시가 10억 원을 넘긴 고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전기와 가스가 끊긴 채 집에서 촛불과 난로에 의지하며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삶을 이어왔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유지하면서 끼니도 달걀 몇 개를 구워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했죠.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편히 지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궁색해도 내 전부인 이 집은 팔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유일한 성취였고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이웃돕기 성품이라도 들어오면 먼저 챙겨주고 가끔 들여다보는 정도의 돌봄만 받았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를 돌봐드린 사회복지사는 지난 8월에 펴낸 자신의 책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에서 이 씨와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집안은 낮이라 전기가 끊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환했다.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개를 내미는데 내민 얼굴에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너무 깡말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몰골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수년째 빨지도 않은 듯 시커맸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한눈에 봐도 심각한 위기 가구였다. 이렇게 외롭게 살던 이 씨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 씨 할아버지를 끈질기게 구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신아현 씨는 그의 책에서 이 씨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처로 갈 일이 있어 할아버지 집을 들렀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싱크대 앞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119에 신고했고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다. 검시 결과 나온 사망 추정 시간은 며칠 전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입고 있던 더러운 구멍난 옷이 아니라 우리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마지막 문장에서 코끝이 찡해 옵니다.
할아버지도 새 옷이 좋긴 좋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씨 할아버지와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씨 할아버지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활용해 주택연금이라도 받았더라면 집을 떠나지 않고서라도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약 월 276만 원을 받아 궁색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내 생명만큼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고 살지 말고 집을 이용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